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삼성, LG, 애플, 샤오미 각자 취향이 다 다르니 삼성 쓰시는 분도 있고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2020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 11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지난해 10월 한 달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5G 스마트폰은 아이폰 12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폰이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이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올맨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애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엔 아이폰만 유명한 게 아니죠. 아이맥, 맥북, 아이패드 등 정말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요. 오늘은 애플의 아버지, 애플의 창시자인 동시에 IT 업계에서 전설로 추앙받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출생부터 남들과는 다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건데요. 그의 친부모는 동거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둘 다 대학원생 신분이라 아들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단 일주일 만에 입양을 보내게 되죠. 양부모에게 입양된 스티브는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모범적이거나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결석을 밥 먹듯 하는 비행 청소년인데다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니 히스키트라는 전자공학 키트를 얻게 된 직후입니다. 이때부터 스티브 잡스는 IT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 12살 때 미국의 전자제품 회사 휴렛패커드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고 싶은데 남는 부품 좀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12살짜리 꼬맹이가 한 회사의 CEO에게 직접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당시 휴렛패커드 CEO도 꼬마아이의 부탁이 내심 기특하고 귀여웠는지 부탁을 들어주었고요. 그 인연을 계기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이름이 똑같은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휴렛패커드에서 인턴십을 지내기도 합니다. 두 어린 소년의 경험은 그들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두 사람은 성인이 된 후 애플을 창업하게 되죠. 하지만 창업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 스티브 잡스의 대학 시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그는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어요. 양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싫었죠. 양부모가 스티브를 입양할 때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친부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열심히 학자금을 모아놨던 걸 알게 됩니다. 그 덕에 스티브도 마음을 바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집어릇 남 못 준다고 대학 가서도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양부모가 뼈 빠지게 돈 벌어 대학 보내놨더니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수업에도 자주 결석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강의 몇 개만 골라 들었고 그 중에서 유독 캘리그라피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캘리그라피 뭔지 아시죠? 이때 수업을 열심히 들은 덕분인지 나중에 애플을 창업한 이후에도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큰 소질을 보입니다. 애플 로고만 봐도 심플하면서도 세련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학창시절 내내 좋아하는 것 외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의 성향은 취업할 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는 구인 광고를 보던 중 즐기면서 돈 버는 곳이라는 카피를 보게 됩니다. 비디오 게임 제조사 아타리의 구인 광고였죠. 이때 스티브 잡스는 저기가 내가 일할 곳이다 생각했는데요. 취업이 쉽나요? 아타리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스티브는 자신을 채용해 줄 때까지 로비에서 죽치고 있던 덕에 결국 아타리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스티브 잡스는 참 대단한 깡다구네요. 애플을 창업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다른 큰 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1년도 못 채우고 나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일하는 것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죠. 대신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운영하던 손수 컴퓨터 만들기 클럽에 가입한 후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컴퓨터 강인 두 사람은 1976년 애플을 창업하고 PC 역사의 길이 남을 첫 모델을 출시하는데요. 바로 애플 1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컴퓨터라는 것은 큰 회사나 대학, 정보기관에서 쓰는 게 일반적이었고 일반 가정에서는 PC가 뭔지 컴퓨터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뭣도 모르고 애플 1이 유명하다고 하니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웬걸 모니터도 없고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도 없고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 본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게다가 대량 생산도 어려워서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야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만약 구매해서 어찌어찌 사용을 한다고 쳐도 ASR 사람이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뿐이었어요. PC 역사를 새로 쓴 제품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후 점차 나아진 후속 모델들을 발표하고 차례대로 성공시키면서 스티브는 부와 명성을 함께
함께 얻게 되는데요.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3를 내놓으면서 위기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자만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공을 맛본 그가 자신의 결정이 늘 옳다며 거만을 떨기 시작한 것인데요. 애플3를 설계할 때 단순히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냉각팬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냉각팬이 없으니 발열이 심해 틈만 나면 고장이 났는데 그게 심지어 $4,000나 했습니다. 그런 걸 누가 사겠냐고요. 결국 애플3는 스티브 잡스 때문에 폭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애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PC를 사용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고요.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때 애플의 공동 CEO는 스티브 잡스와 펩시의 전 CEO였던 존 스컬리였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를 영업할 때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스컬리를 설득했다고 해요. 그 말에 스컬리가 애플 CEO로 넘어온 건데 오히려 2년 만에 상황이 역전돼서 스컬리에 의해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 사실 그는 애플의 지분만 갖고도 평생 동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택하는데요. 넥스트라는 PC 회사를 세운 겁니다. 1986년에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이 운영하던 루카스 필름의 CG 부서 픽사를 인수합니다. 당시 조지 루카스 감독은 아내와의 이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일부를 매물로 내놓았던 거고,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의 컴퓨터에 탑재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픽사를 인수한 것인데요. 픽사의 창작팀이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그는 누구 작품이냐 묻기만 했을 뿐 딱히 간섭을 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계속 투자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픽사가 발표한 단편 3D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자 스티브는 전폭적으로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픽사는 1996년 세계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1996년 첫 시리즈를 개봉할 당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고, 이와 함께 픽사에 투자한 스티브 잡스도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큰 성공을 거둔 것과 달리 당시 애플은 $10억 적자를 내며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애플을 구하기 위해 경영진들은 스티브 잡스를 소환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당장의 수익에만 눈이 멀어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토이스토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플로도 복귀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가 토이스토리 덕에 억만장者반열에 오르고 다시 애플로 복귀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스티브가 애플로 복귀했을 당시 회사는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는 무너져가는 애플을 살리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혁신과 변혁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품을 만들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스티브 잡스의 까다로운 성격은 애플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그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단으로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툭하면 짜증을 내고 비판을 퍼붓는 CEO 스티브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제어하고자 회사 곳곳에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특히 잡스가 중점을 둔 것은 탄탄한 경영팀의 구성 그리고 회의를 통한 소통이었는데요. 직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애플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 것이었죠. 이렇게 애플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한 그는 1997년 복귀작으로 아이맥을 출시합니다. 아이맥의 올인원 디자인은 깜찍하면서도 실용적이었는데요. 처음엔 저게 무슨 컴퓨터야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동안 비슷한 디자인의 PC만 봤던 소비자들은 색다른 PC에 열광했습니다. 이 덕에 애플도 한 해 만에 $4억 가까운 흑자를 내고요. 이후에도 스티브 잡스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히트 상품을 쏟아내며 애플을 IT 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음악을 즐겨 듣고 좋아했던 그의 취미 덕분에 아이튠즈와 아이팟의 여러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살아생전 아주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려 했기 때문에 펩시의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갔을 때도 콜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본인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지만 결국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인해 2011년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가 사망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로 인류의 삶을 진보시킨 스티브 잡스, 그가 아이폰, 아이팟 등의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때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처럼 그는 늘 혁신을 강요했는데요. 혁신이 대체 뭘까? 혁신적인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혁신은 그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맞다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 아니라고 말할 때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게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독창적인 나만의 매력, 개성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맨의 셀럽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언을 들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끝났어 촬영.